가기사는 증시각도기. 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기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3월 8일 월요일 아침이 멋지게 밝았습니다. 네, 이제 아침마다 1분씩 해 뜨는 시간이 빨라지는데요, 아침도 점차 길어지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조만간에 해가 뜬 상태에서 출근할 시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항상 그 어둠을 뚫고 출근을 했는데요, 조만간에 아침에 출근할 수 있는 일이 벌어지겠네요. 자, 주식시장도 이렇게 환한 아침이 빨리 오기를 많은 분들이 바랄 텐데요. 네, 그다지 그렇게 크게 걱정하시지 말자. 긴 호흡으로는 그렇다는 말씀 드리겠고, 단기적인 호흡으로는 여전히 약간은 마찰적 긴장 상태에 지금 유지되고 있으나, 시간이 지나면 이 이후에 더 기대되는 그런 흐름들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말씀도 동시에 더불어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는지에 대해서 차차 하나씩 월요일날 증시각도TV 아침 한국 장전 시간에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증시각도TV 주말 프로그램 잘 보셨나요? 예, 주말 프로그램을 있게 만들어준 스폰서분들 소개하겠습니다. 네, 중국의 선택, 이철씨 도서출판 처음북스에서 만든 중국의 선택, 현장 경험들이 많이 녹아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재밌고요. 그리고 삼초육수 순간 쓰신 분들 별표가 거의 별 5개 가까이 되고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평가가 좋고 시간을 너무 아껴준다 그러고 좋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스폰서들 덕분에 저희가 주말에 좋은 분들을 모시고 우리가 그 대담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증시각도TV는 가능하면 지적재산에 대한 최대한의 보장을 하고자 노력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월등히 부족하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들 덕분에 그런 지적자산을 쌓아가는 채널이 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오늘 그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드리죠. 자, 이제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시장은 결정될 것인데요. 이번 주에는 FOMC 회의가 없습니다. 3월 16일, 17일 날 FOMC 회의가 있기 때문에 FOMC 인사들의 발언도 거의 없는 이런 블랙아웃 기간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시장이 자체적으로 동력을 가지고 움직여야 되고, 연준 인사들의 발언을 듣기는 힘든 한 주가 될 것이다 라고 보여지는데요. 자, 어떤 정도의 금리가 형성되느냐에 따라서 시장은 달라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큰 틀에서의 흐름들은 금리가 서서히 조금씩 오르고 있기 때문에 장기 할인율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 그것 때문에 과연 빅테크 기업들이 그동안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을 것이냐, 그리고 특별히 성장이 매우 셌던 업종들은 과연 어떻게 될까 하는 고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별히 뭐 우주항공이라든가 우주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있잖아요. 예, 그런 쪽은 어쨌든 1, 2년 안에 실적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 4년, 5년 이후에 실적이 얼마나 좋을 거냐, 아니면 10년 후에 미래가 어떻게 좋을 것이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 장기 성장 종목들은 사실상 이런 금리가 올라가서 할인율이 커지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될까는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빅테크 기업들은 실적이 나오는 기업들이라서 실적이 그 주가를 지탱해 줄 수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실적이 주가를 지탱해 주는 것보다 조금 약하다, 즉 주가보다 실적이 좀 약하다 할 때는 이 장기 할인율이 조금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영향을 받을 거고, 어쨌든 시장은 결국은 실적에 따라 가기 때문에 칩 주식들이 지난 주말에 올랐습니다만, 반도체는 제가 보기에는 3분기까지 실적이 좋을 것이다 라는 말씀 계속 드렸어요. 그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고, 저는 사실 3개월 이상 예상하는 게 과연 가당키나 한 것이냐 하는 생각도 가끔씩은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서 이게 투자도 믿음의 영역이야. 왜 회사가 우리 회사 좋아져요 이러면은 진짜? 정말? 믿을 수 있어? 이렇게 믿을 수 있어 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동안의 흐름을 보고, 그 다음에 업황의 흐름을 보고, 너희들 물건이 잘 팔리는 거 보니까 그렇게 예상은 할 수 있으니 그걸 정말 확신할 수 있을까 하는 영역? 그래서 이제 가치 투자자는 그런 거 배제하고 현실적으로 싼 주식만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미래도 좋고 현재도 싼 게 더 좋긴 해요. 네, 이게 중요한 팁을 여러분한테 잠깐 수업 드린 것입니다. 자, 이제 전체적인 어제 그 토요일 날 아침에 무려 30분을 넘는 사상 최대 아침 휴양을 여러분에게 들으면서 굉장히 학습 비슷한 강의 비슷한 내용들을 많이 얘기했는데, 여기서 짧게 말씀드리면, 모르겠던 분은 토요일로 다시 넘어가세요. 토요일 날 어떤 분은 너 말이 너무 많다, 이렇게 주저리 말이 많냐는데, 줄임을 위한 컨텐츠였으니까 토요일만은. 근데 이제 주중에는 제가 그렇게 길게 못해요.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채권 시장과 주식 시장은 원래는 반대 방향이에요. 원래는 당연히 반대 방향이지. 왜냐하면 채권은 금리가 떨어질 때 좋고 주식은 경기가 상승할 때 좋은데 금리라는 건 경기가 상승할 때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원래 역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어느 때 비슷한 방향을 갖고 가냐면 유동성 총량이 엄청나게 많이 늘거나 또는 엄청나게 많이 줄거나 할 때는 방향성이 같이 갑니다. 늘 때는 둘 다 좋고요. 줄 때는 둘 다 나쁜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죠. 지금 상황 그러면 자 보세요. 채권 시장이 약세로 넘어가고 있는데 유동성량이 줄어드나요? 그건 또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헷갈리고 있다는 것인데 인플레이션은 올라갈 것 같고 유동성이 늘어날 것 같은데 그 유동성이 시중에 풀리니까 시중에 통화승수가 올라가서 통화승수가 올라가면 금리가 올라갈 것 같으니까 경기 성장률과 그러니까 채권 시장은 나쁜데 그러면 총화통량은 줄어드느냐? 아니잖아. 돈을 주고 있으니까 현재 1조 9천억 달러 또 뿌리겠다는데 이렇게 돈을 주고 그 다음에 또 인프라 투자 또 3조 달러 또 뿌리겠다는데 계속해서 뿌리면 경기는 활성화되죠. 활성화되면 기업들은 좋아요. 기업들은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이에요. 사실상 정확하게 따져보면 인플레이션 오를 때 물건값 오를 수 있는 주체가 누굽니까? 기업 아닙니까? 그럼 기업은 인플레이션 때 나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은행이 긴축을 하고 그래서 통화량이 줄어들 거라고 걱정했기 때문에 최근에 이런 우당탕탕 쾅쾅 하는 상황이 발생했고 마찰적 긴장 상황들이 마찰적 충격 상황들이 오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게 꼭 맞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채권 시장과 주식 시장이 같은 방향이 아니라는 점. 이 부분을 모르겠으면 과거의 아침 시장은 쫙 다 역으로 다 계속 역주행을 해보시면 아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 근데 내가 인내를 가지고 6개월을 들었고 1년을 들으니 이제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알 것 같다. 참고로 저희의 개국 일자는 6개월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근데 지금 상황은 지금 또 1조 9천억 상원 통과했잖아요. 상원 통과해서 이제 곧 입법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면 금리는 올라가는 방향성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러면 어떻느냐? 금리가 올라가면 또 시장이 쿵쿵쿵 가능합니다. 쿵쿵쿵 가능해요. 그런데 속도만 늦으면 괜찮아.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원래 그게 맞는 방향이니까. 예를 들어 조금씩 하루에 막 0.03 뭐 이런 식으로 조금씩 올라가면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이는데 지금처럼 하루에 막 80bp 그러니까 0.8% 막 0.5% 0.7% 막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이게 뭐지 그리고 또 레버리지를 찾아야 되고 저기서 팔아가지고 여기다 메꿔야 되고 막 이런 과정들 서로 연계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게 갑자기 가격 급등락이 이루어지면 이게 레버리지 쓴 애들은 어떻게 이게 큰일 났네 X 됐네 막 이러면서 돈 찾아서 이거 메꿔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주식도 팔고 뭣도 팔고 팔 수 있잖아요. 그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려움이 닥칠 수 있죠. 그러나 슬슬 하면 이제 자꾸 빠져나가게 되겠죠. 자, 그리고 또 이번 주에 채권 시장에서 되게 중요한 것은 입찰이 있겠죠. 당연히 매주 있으니까 응찰률이 어떻게 되느냐. 이번 시장에서 우당탕 쾅쾅 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보통 응찰률이 채권을 재무부나 이런 쪽에서 이제 발행할 때 응찰률이 2.4배 내외였어요. 보통 평균은 2.4가 조금 넘고 그런데 갑자기 2.08인가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채권 시장 패닉 끝났네 아무도 안 사네 채권 이러면서 우당탕 쾅쾅 한 거 아닙니까 채권 시장이? 네, 그런 거였어요. 네. 바쁘시죠? 네, 월요일 바쁘시니까 빨리 끝내고 빨리 올리고 하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은 전체적인 상황이라는 거 말씀드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 실적이 좋은 놈들은 버틸 수 있어요. 기업들은 결국은 실적을 향해 갑니다. 기업들은. 그래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많이 올랐고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은 한 3분기까지 올 것 같은데 얘네들은 괜찮을 것 같고 만약에 그렇다면 한국 시장은 반도체 주식이 좀 지수는 올라가죠. 왜냐하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거기에 포진되어 있으니까 그렇긴 한데 그러나 장기적인 할인율이 말씀드렸듯이 장기적인 할인율이 올라간다면 기술 기업들에 대해서는 애매해요. 자, 그렇다면 이후의 시장은 빅테크들이 조금 쉬게 미국 기준으로 빅테크들의 상승폭이 좀 줄어들고 좀 쉬게 된다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렇다면 그동안에 안 올랐던 쪽이 오르겠지. 근데 그동안에 안 올라간 것 중에 실적이 좋아질 놈들은 어떤 놈들이야? 경기가 상승하니까 경기 순환 관련 주식들이 상당히 좋아질 수 있죠. 이미 좋았죠. 이미 좋았어. 철강 화학 이런 쪽이 좋았었죠. 자, 그리고 더 괜찮아지는데 빅테크 기업들이 쉬어. 그럼 어떻게 돼? 그동안 들어올랐던 놈 중소형들이 오를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러나 개인 투자자분들, 주린 투자자분들에게는
이런 식의 투자를 하라고 권하지는 않겠어요. 좋은 기업들하고 그냥 짝짝이 맺어갖고 짝짝꿍 돼가지고 동지적 개념으로 계속해서 갖고 가는 거. 이게 개인들이 돈 버는 겁니다. 시장에서 맞춰서 트레이딩? 안 돼. 못 벌어. 그건 그냥 욕심일 뿐이야. 그냥 안 된다고. 안 돼. 내가 많이 봤어. 훨씬 많이 봤어. 20년을 지켜봤는데 어려워. 안 됩니다. 자, 그거 해가지고 돈 벌려면 제대로 그냥 올인해가지고 투자를 하던가. 어? 근데 여기서 전업해서 투자하면 뭘 먹고 사시려고 그래요? 그게 문제인 거지. 그게. 자, FOMC 회의는 그 16, 17일까지 열리고 제가 사실 지금 이게 세 번째 녹음이에요. 뭐가 이렇게 안 맞아가지고 그래가지고 했던 얘기를 또 하는 건지 막 엄청나게 헷갈리는데 16, 17일까지는 아무 일도 없을 거예요. 아무도 발언 안 해. 없을 거고 그다음에 1조 5천억 상원 통과했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채 그 응찰료 어떻게 될 거냐인데 그 일본 계좌금들이 3월 말 회계 종료를 앞두고서 투자를 잘 안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이 그래서 응찰률이 떨어지면 채권금리 한번 튈 수는 있어요. 채권금리가 대략적으로 아주 느리게 다음 달까지 느리게 한 1.7% 정도 초반까지만 올라간다 하면 괜찮아요. 주식시장 나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 정도면. 근데 갑자기 내일 모레가 1.7% 오르면 크게 움직이는 순간 좀 충격을 받을 수 있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모두 마찰적 긴장 상황이고 마찰적 조정 상황이긴 하지만 마찰적으로 충격 완화의 기관이기도 하다는 거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자, 미국의 백신 접종률 13.6%, 한국은 0.3%입니다. 자, 환율은 달러가 굉장히 크게 올랐고 그 일본 엔화가 상당히 약세인 상황들이 진행되어 주고 있습니다. 자, 월요일 날 다들 바쁘실 테니까 사실 저도 바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오후 시간에 못한 부분들 하고 다음에 시간 여유 있을 때 더 많은 얘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멋진 한 주. 자, 빨간색 넥타이만 매면 주가가 빠진다는데 자, 그 신화가 오늘도 이루어지는지 아니면 신화가 깨지고 빨간 넥타이로가 시장을 빨갛게 물들일지 한번 보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오후에 여러분 만나 뵙도록 하죠. 인사드립니다. 안녕.